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I don't believe so, because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평소라면 비공개였을 이 한미 특수부대원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하고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그 훈련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신인균 대표님. 네. 글쎄, 보신 그대로예요. 저 북한 수뇌부 생포 작전을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네. 그 의미는 대놓고 북한에게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 그 훈련을 했던 날짜와 그리고 공개를 한 날짜를 우리가 대지법에 답이 딱 나옵니다. 이 훈련은 사실은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이미 한 달보다 훨씬 전에 했죠. 그런데 이 공개를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뒤늦게 우리 국내 언론에 알려져서 지금 알려진 거지만 예. 실제 미군이 저것을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에는 12월 16일 날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12월 15일 날 북한이 7분간 로켓 노소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건이 12월 16일 날 왔습니다. 와서 이제 대화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 로켓 시험을 한 데 대해서 니들 자꾸 이러면 안 좋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이러한 훈련들을 이미 다 해놨다. 그리고 그 정보에 보면 11월 12일 또 11월 7일에서 12월 11일까지 이렇게 한 훈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다 해왔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니들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 바로 계속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다가는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할 수 있다라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했던 훈련을 아주 미묘한 시점에 꺼내든 건 네. 북한 수뇌부를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그렇군요. 마크 밀리비 합참의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싸운다. 이렇게 말입니다.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s in Korea's fight tonight, we stay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ROC,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militarily.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런데 신 대표님, 네. 근데 올렸다가 영상을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고를 했다가 조금은 수위 조절을 하는 게 미국 국방부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올렸다가 사진은 그대로 놔두고 동영상만 내렸습니다. 이제 사진은 지금 우리가 사진만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이 전술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 동영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또 기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맛만 보여주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사진은 계속 남겨두었던 것으로 봐서 너무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수위 조절을 좀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포 훈련 영상을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 의미가 작지 않은 이 영상을 저희 뉴스탑10도 꼼꼼히 한번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북한 기지를 이렇게 습격을 하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교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 더 꼭꼭 씹어보면 신 대표님 보니까 소음기에
야간 투시경까지 달았고 뭐 설명에는 보니까 피하 식별 장치까지 이 특수부대원들이 달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피하 식별 장치를 달아야 되는 게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완벽한 팀워크가 맞는 그런 평소의 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인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피하 식별 장치를 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야 뭐 여기가 사실은 38전대, 군산에 있는 우리 한국공군 38전대 주임 원사실을 지금 들어가서 습격하는 모습인데, 네. 만약에 저게 진짜 북한 지역이라면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하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고 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투시경을 끼고 들어가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격할 수 있는 저런 장비, 그리고 소총은 소음기를 다 장착해가지고 인접한 곳에서도 이 전투하는 것을 조금 더 적게 알릴 수 있는. 총구에 소음기를 달았다는 거는 총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소리가 제법 저 정도만 해도 세게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는 옆 건물까지 총격이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딱 이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은밀한 작전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과 화면에도 좀 동시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뇌부 제거 작전, 뭐 이런 작전, 생포 작전 하려면 대역도 필요했을 텐데 그 대역도 고스란히 이 미 국방부가 다 재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역도 뭐 북한인들이 즐겨 입는 그런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이제 검은색 바지 뭐 이런 것들을 입고 북한인으로 누가 봐도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 저기 쓰러져 있는 군인들은 북한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북한군복 입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항군도 완전히 북한군복을 입은 대항군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인도 요인이니까 이제 사복을 입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해서 한 훈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했는데, 한국군은 우리 한국의 7공수여단하고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미묘한 시점에 이제 북한 수뇌부 생포 작전을 벌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요인 생포 작전에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신 대표님, 그린벨에 이 미 특수부대원들 어떤 지금까지의 전력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그린베레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뭐 한 개 팀이 한 개 적 대대를 완전히 그냥 저지하고 섬멸하고 했던 적도 있고, 또 한 개 지역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 개 지역대가 한 5만 5천 명 규모의 도시를 점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전파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담 후세인의 아들인 우다이 그리고 쿠사이, 이들이 사실은 이라크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라크를 통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두 사람을 사살했던 게 바로 이 그린베레고, 뭐 그런 작전들을 했었습니다. 아하, 후세인 아들도 두 명 다 이 그린베레들이 사살했습니다. 사살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최정의 특수부대원들이 이 참 미묘한 시점에 북한 수뇌부 생포 작전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제가 완벽하게 이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오키나와에 있는 부대 같거든요. 오키나와에 한 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미 해군 1특전단인데, 미국 전체 7개 특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1특전단이 워싱턴주에 있어요. 그 본부는 워싱턴주에 있는데, 오키나와에 요미탄촌이라고 있고 거기에 한 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원들이 지금 여기 군산기지에 와서, 군산기지가 이제 미 공군기지니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군산기지 인근에 있는 우리 특전사의 7여단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꽤 압박감이 들만한 훈련인 건 분명한 거죠. 누가 봐도 저 흰옷 입은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압박감 또는 그 불쾌함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겠죠. 미군이 이렇게 북한 수뇌부 생포 훈련만 공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낙하산 강화 훈련도 보란 듯이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강화 훈련을 하는 미군의 모습인데 꽤 높은 고도에서 하네요. 그런데 김정은 실장님, 최근에 북한도 낙하산 투하 훈련을 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직접 참관 하에. 네, 맞습니다. 북한은 그 후방 침투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저격봉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에 들어가서 우리 요인을 암살하고, 그다음에 그 교두보를 확보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전장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강화 훈련을 했는데, 이번 그 미군의 훈련은 좀 다릅니다. 미군은 지난번에 조금 아까 그 강화 훈련했던 거는 아마 C-130 총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흙 훈련에서 이제 레펠 타고 떨어져서 이게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도 이제 했는데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요인을 체포하기 훈련이고 그래서 그 북한이 했던 훈련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뭐 정찰보다도 이 북한으로서는 요인 그리고 수뇌부 이 생포 작전이 좀 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미 해군 전력의 핵심인 미 7함대가 속속 직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년 전 등장했던 이 하워드 로렌젠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추적함이 포착이 됐습니다. 신 대표님. 네. 하워드 로렌젠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배는 오직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함교가 앞에 있고 그림에 보면 뒤에 뭔가 사각형 구조물이 큰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저 중에 하나가 X밴드 레이더입니다. 바로 사드 레이더 X밴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S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S밴드로 광역 탐색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 탐지가 되면 X밴드로 정밀 추적을 하는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 추적 본부에다가 그 지휘소에다가 자료를 전송을 해주는 그런 함인데 한 1000km 거리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정말 아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화면을 같이 비춰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X밴드가 등장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그 연돌 뒤에 있는 흰 사각형 구조물. 이게 X밴드. 그게 X밴드입니다. 예. 여기서 있는 게 S밴드고. 예. 여기 뒤에 S밴드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X와 S밴드 이 두 가지 자체가 굵직하게 탄도미사일을 모조리 추적할 수 있는. 모조리 추적해서 그것을 완전히 3차원으로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탄도미사일 요격 지휘 벙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북한이 좀 만약에 준비한다면 ICBM이 네.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쏴지는지 발사되는지도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아마도 지금 동해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탐지 거리가 1000km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 있으면 북한 어느 지역에서 쏴도 그것을 완전히 정밀하게 분석해서 인근에 있는 이지스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격 자산으로 바로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또는 탄도미사일 지휘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재전송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혼자 있지 않고 요격 군함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참 미국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들을 지금 한반도에 총동원하는 느낌도 들어서요. 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to address North Korea's programs.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신 대표님, 지금 수도 없이 생포작전부터 어제 얘기했던 금요일에 얘기했던 미 7함대까지. 그런데 정말 비언비렌서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의 백조도 조만간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이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이 B-1B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미 공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대 없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지역으로 이 B-1B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보다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선순위로 올린다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 지금 이란 때문에 중동에 가 있는 것을 여러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그걸 여기다 보낸다는 것은 이란보다도 우선순위를 지금 더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대단히 위협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시장님, 네. 이 정도로 이 정찰기와 훈련까지 총동원해서 공개할 정도면 북한으로서는 압박감이 대단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서도 이렇게 정찰기가 떴다고 해서 도발 안 할 수 없는 무력 도발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벌써 제가 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했고 그것이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회의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그 정세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벌써 21일 날 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이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당 중앙이 전원회의에서 아마 또 다시 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가 이제 될 건데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네. 맞불을 놓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엔요.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1호 글로벌 호크 정찰 자산이 됐습니다. 신 대표님. 이게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 게 앞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짚어봤지만 일본보다도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일본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고 이게 원래는 작년부터 2대씩 해가지고 올해 이제 완료가 될 것이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미뤄져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는 들어와야 된다 해서 지금 아마 연말에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총 4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4대를 한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했고 8천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사양이 좀 달라요.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영상 정보만 취득할 수 있고 즉 촬영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촬영에다가 감청, 신호정보 수집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거보다 일본이 좀 낫습니다. 저게 뭐 20km 상공인가요? 네. 20km 상공에서 뭐 요 정도 30cm의 것도 다 정찰 포착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북한 전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북한 전 영토의 한 80% 정도에 있는 뭐 저는 어디쯤인가 대충 알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 전 영토의 한 80% 정도쯤 되는 지역을 영상 촬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뭐 미국 시차도 감안했을 겁니다만 뭔가 우리 대한민국 1호 고고도 정찰기 전략 자산인데 좀 더 조용히 들어왔다는 생각은 뭐 계속해서 들기도 좀 하네요.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2002년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게 이 글로벌 호크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이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구매하기로 협상 완료를 했고 예. 이제 그래서 2012년도에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걸 도입하기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도입식을 국방부 장관 또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간에 아주 새벽에 몰래 왔다가 근데 스파이샷이 찍혀버렸죠. 왜 그러면 영상 정보는 확보할 수 있고 감청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위성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영상은 우리가 기술이 주고 그다음에 감청은 잘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얄팍한 수죠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은밀하게 왔다 가는 미 글로벌 호크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육해공 감시망이 날로 촘촘해짐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마이웨이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방위 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도의됐습니다. 안수영님, 저 자리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얘기했던 그 장소에 80명의 군 간부를 대동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 장소는 바로 노동당 본총사, 조직지도부 총사입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기서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최초로 했는데 저렇게 군의 군단장 이상 혹은 뭐 사단장까지도 지금 별 하나짜리들이 수두룩한 거 보면 80여 명이 저 자리를 다 불렀다. 이것은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기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것이 포장이 된 겁니다. 아마 전원회의에서 그 포장을 뜯게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새로운 길이 뭔가를 이제 공개하는 게 전원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뭔가 북한이 지금껏 유지해오던 어떤 뭐 ICBM의 뭐 자재라든지 핵폭이라든지 이런 걸 싹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총사에서 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연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도발 선물을 준비하는 전초 단계가 저기였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결단을 내릴 거잖아요, 북한이. 그럼 이제 회의가 오늘이나 내일쯤 열리는 겁니까? 다시 그렇죠. 아마 내일이나 24일이나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포장을 뜯어서 우리의 선물은 이거다.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 행동인지 ICBM 같은 걸 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사상적 공세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저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동창리에서 뭔가 쏠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25일까지 동창회에서 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도발을. 다른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도발이라고 하면 시점이 좀 늦춰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한 게 아니 제 얘기는 25일 날 쏠라 그러면 뭐 다른 미사일을 쏘든가 해야지 동창회 쏠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지금쯤은 벌써 이 거치대에 거치를 한 다음에 연료 주입하고 시작하고 카운트다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수내부 생포 작전을 공개한 미국과 이렇게 내기를 가겠다고 선언을 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대강 대치 얘기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